지금 이런 수학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거든. 조금 해석해보면은 A 학교랑 학교 맞지? A 학교랑 B 학교는 평균이 어떻게 평균이? 같은 거랑 항상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A랑 B 학교는 수학 성적의 평균이 60점인 거고 C 학교는 66점인 거지. 그러면 니은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는 평균을 봐달라는 거예요. 평균이 누가 더 큰지. 근데 A랑 B 학교는 평균이 어때? 같잖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수한 게 아니라 같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지? 평균적으로 우수하면 평균을 묻는 거야. 땡. 얘는 그냥 우수한지 물었어. 그냥 우수한지 물은 거는 성적이 더 잘한 애들이 더 많은 학교가 누군지를 묻는 거야. 그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 그러면 A 학교랑 B 학교를 보면 B 학교는 60점에 가까운 애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A 학교는 60점에 가까운 애들은 없지만 좀 더 큰 쪽, 요쪽은 B는 여기고 A는 여기니까 A 학교가 더 뭐한데 얘네들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A 학교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디귿 표준 편차는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산포도라서 흩어진 정도라고 했잖아. 흩어진 정도가 표준 편차니까 흩어진 정도가 낮다. 이 말의 의미는 뭐하다? 평균 주위에 밀집돼 있다.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는 다 모여 있다는 거고,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거는 뭐하다 얘들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평균 주위에 밀집되어 있지 않은 거겠지. 다시 말하면은 평균에 밀집돼 있다는 거는 평균에 갈수록 높이가 뭐하다? 높이가 높은 거죠. 평균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평균에 몰려 있는 거. 이게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예요. 흩어진 정도가 크려면 뭐 해야 돼? 평균 주위에서 멀리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평균보다는 이쪽에 더 몰려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그러면은 B 학교랑 C 학교를 비교해볼까? B랑 C는 누가 높이가 더 높아? B가 더 높다는 거는 B가 흩어진 정도가 더 작다는 거야. 그러므로 흩어진 정도가 더 작으니까 B 학교의 표준 편차가 더 뭐하다? 작다. 맞네요. C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참이죠. 그러면 A랑 C는 표준 편차가 어떻게? 같은 거야. 왜? 높이가 뭐해서? 같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풀이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어디 가냐면 190쪽을 가시는 거예요. 190. 그래서 진도를 나갈 거고 모평균의 추정이 모평균의 추정. 근데 솔직히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좀 실생활에 별로 쓰이지가 않아.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얘들아?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이 있었어. 모집단이 있었어.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지. 추출을 한 거야. 만약에 10개를 뽑았어. 10개를 뽑은 거지. 10개를 만약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10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표본을 만든 거지. 표본. 여기까지 됐나요? 그걸 가지고 뭐 했는데 모평균을 알면 표본 평균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 뭐 줬는데 지난 시간에는 모집단에 대한 걸 다 줬단 말이야. 모평균은 m이고 모집단의 평균은 m이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였어. 이 값들을 줬단 말이야. 이걸 주고 뭐 구하라고 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안 구해도 됐단 말이야. 왜냐면 모평균이랑 뭐 했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내가 10개 뽑았으면 크기인 10으로 뭐 한 거고 이렇게 나눈 거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운 거야 얘들아? 루트 씌운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모집단 거 아는데 이걸 가지고 표본을 구하는 걸 우리는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뭔데 얘들아? 너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고2 학생들의 키 평균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고2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일일이 다 조사해서 평균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지. 그러면 걔네들의 평균을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고2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대충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야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 방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쪽 방향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뽑아서 뭐 예를 들면 10명을 뽑은 거지.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딱 내보는 거야. 10명의 평균을 내봤더니 이거니까 전체 평균은 대략 얼마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실생활에 많이 쓰이겠지. 뭐 건전지면 A 회사 건전지의 수명을 다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뽑은 거지. 걔네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한 10시간 정도 됐던 거지. 그러면 한 목평균은 10시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겠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겠죠? 그거를 추정이라고 해요. 추정.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목평균을 뭐 할 거다? 추정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차피 목평균이니까 그 평균 구하면 그게 곧 얘 평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왜? 뭐 주냐면 표본 평균 하나를 줘요. 하나. 이건 뭐라고 했는데 표본 평균들의 뭐라고 했어? 평균. 내가 표본 평균을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을 뽑았잖아. 1, 2, 3을 다 뽑았단 말이야. 여기에서 몇 개를, 2개를 복원 추출을 했어. 2개를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을 했다는 거는 하나를 뽑고 또 하나를 넣고 또 하나를 뽑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처음에 뽑은 숫자를 x1,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하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는 누군데 얘들아? 1, 2, 3이었고 두 번째 뽑는 것도 다시 넣어놓고 복원시켜놓고 또 뽑으니까 또 1, 2, 3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게 뭐였는데 내가 지금 몇 개를 뽑으니까 첫 번째 뽑은 걸 x1,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한다면 걔네들의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표본 평균 얼마겠노? 1, 1 더해서 2 나누니까 1이고 뭐 2분의 3이고 둘이 더하면 3대 2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표본 평균은 몇 개가 나온다는 건데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딱 주는 거야. 이해 가나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건전지 회사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어. 그게 건전지 10개 뽑았다? 근데 마침 좀 분량을 얘가 10개를 뽑은 거라. 그래서 수명을 조사할 때 30분이 왜 30분?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 회사 건전지 수명은 30분이다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 하나만 가지고 얘를 바로 뭐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나요?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계속 뭐 할 거다? 달라질 거라는 거야. 방금 건전지처럼 좀 수명이 꽂혀다 보니 좀 작은 애들끼리 뽑았더니 표본 평균은 좀 작아질 거고 좀 뽑았는데 수명이 긴 애들을 뽑은 거지. 그러면 그때는 표본 평균이 좀 뭐 할 거고 커질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하나 주는 거예요. 표본 평균을 하나 주고 이 x 밥값을 딱 하나 주고 여기에서 적당한 구간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이게 뭐 3시간이라고 해서 얘가 3시간이다 하면 오류가 있으니까 만약에 표본 평균이 3시간이 없대.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한 구간 어떤 수를 빼고 적절히 어떤 수만큼 더해서 구간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이 목평균이 대략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표본 평균을 하나 주고 딱 걔다라고 하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히 빼고 더해서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 안에 목평균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목평균의 추정이에요. 바로 목평균은 뭡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 적절한 구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도 95%. 이렇게 돼 있거든. 책에 보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신뢰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 믿을 만하다 몇 퍼센트가? 95%. 그 말의 의미는 표본 평균을 하나 줬을 때 내가 적절한 구간을 만들 거예요. 이 안에 이 목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인 거라. 목평균이 뭔지 모르겠지만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목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95%인 게 신뢰도 95%고요. 그때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도 99%라고 돼 있지 얘들아.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말 그대로 내가 적절한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몇 %라는 건데 99%고 그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예를 들면 그때 그 구간을 우리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봐. 쌤 얘가 더 정확하네요. 99%나 되네요. 이유는 정확한 게 아니야. 구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95%는 구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인 거고 99% 신뢰 구간은 95%보다 구간이 좀 더 뭐하게 길어지니까 당연히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도 더 뭐하겠노? 높아지겠죠. 그래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을 의미는 이해가나 얘들아? 그걸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결론은 좀 이따 낼 건데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우리?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건전지 회사 10개 건전지를 줘놓고 표본 평균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구하는 거고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모평균이 들어있을 구간을 찾는 거예요. 모평균이 어디에 들어있을 거다? 표본 평균 하나 주거든요. 표본 평균에서 적절한 값만큼 빼고 표본 평균에서 적절한 만큼 더해서 이 구간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 안에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95%인 게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볼게. 좀 지우고. 그래서 조금 이 과정이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안 가면 외워. 이거는 근데 외워야 돼. 결론은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꼴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해볼게요. 먼저 어차피 신뢰도 95% 하면 99%도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95%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실 겁니다. 어떻게 구해주실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본 평균은 뭐를 따른다 얘들아? 정규 분포를 뭐 한다?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쓰시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 했고 같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크기로 뭐 한 거다? 나눈 거라고 했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가실 거예요. 요렇게. 이건 지울게. 여기까지 됐지? 우리 이거 표준화 할 수 있었잖아. 표준화 해볼게요. 표준화 하려면은 x바에서 m을 뭐하고? 빼고 표준 편차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뭐하자? 나눈 걸 z라고 둔다면 우리가 z는 뭐를 따르냐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에 가나? 신뢰도 95%가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모평균 m이 그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몇 %라는 건데 95%. 잘 봐. 확률이 몇 %다? 9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뢰도 99%는 이 확률이 0.99라는 거겠지. 99%니까. 여기까지 가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찾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의 확률이 0.95인지 여기까지 됐나요? 표준 정규 분포는 누구죠? Z죠. 확률 변수 Z인데 평균이 뭐인? 0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죠. 이렇게.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지? 넓이가 확률의 합인 1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대? 0.95. 0.95가 되려면 한 요 정도.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다? 0.95. 그럼 반은 얼마죠? 반은? 0.95를 2로 나누면 0.475인가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0.475냐면
1.96이에요. 너희가 표를 찾아보시면 1.96입니다. 이까지 됐나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Z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넓이가 0.95인데 마이너스 1.96에서 여기도 0.47 여기도 0.47올 거니까 더하면 0.95가 되겠죠. 마이너스 1.96에서 1.96 여기까지 확률이 0.95인 거예요. 또는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 1.96이라는 값은 책에서 줄 거예요. 또는 얘를 이렇게 쓰셔도 되죠. 같은 말이죠. Z의 절대값이 1.96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됐나? 우리 근데 잊으면 안 돼.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냐면 모평균의 범위를 찾으실 거예요. 이 구간을 찾을 거야. M의 구간. 해볼게 이제. Z가 누구냐? 이제 역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Z가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나는 Z자리에 얘를 쓰실 거예요. 이 Z자리에 쟤를 쓰자. 쟤를 쓰면은 일단 얘만 좀 할게요. 얘만 좀 가지고 와서 Z자리에 얘를 쓰면은 X바에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그게 마이너스 1.96에서 1.96인 거죠. 누구 찾는 거라고? M 찾는 거라고. M 빼고 다 넘기면 돼. 분모 싫으니까 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다 뭐하자?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면 X바 빼기 M이고요. 여기도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시겠죠? M 구해야 됩니다. X바 없애야 되니까 X바를 또 다 뭐하자? 빼자. X바 빼면 X바 빼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X바 빼면 마이너스 M이고요.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M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 M이야. 그러면 다 마이너스를 뭐하자? 곱하자. 그럼 부동안 뭐 할 건데? 바뀔 건데 쌤이 위치를 바꿔 적을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M이 얘가 이쪽에 오거든. 마이너스 곱해서 얘가 이쪽이야. 마이너스 곱해서 이게 결론이야.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모평균이 뭐 준다고 했어 얘들아? 표본 평균 하나 준다고 했잖아. 얘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더한 그 사이에 속할 확률이 몇 %다? 95%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 안 가는 부분 됐죠? 이거 준다고 했죠 문제에서? 표본 평균 하나 줘요. 하나 주고 1.96도 우리가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줍니다 얘들아. 이거 요거 그럼 너희가 95%니까 확률이 0.95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상수라고 하거든요. 신뢰상수는 뭐 한다? 교재에서 주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여기가 0.6이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95%인데 여기가 만약에 2라고 돼 있으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신뢰상수 1.96의 의미는 뭐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얘의 의미가 뭐야? 95%니까 확률이 뭐다? 0.95인데 그게 되기 위한 Z의 그 값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그 1.96을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모집단은 우리가 특성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 봐봐. 루트 n은 뽑은 개수가 될 거야. 표본의 크기. 이 n은. 이 시그마는 누구 거야? 그거잖아.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 맞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근데 문제에서 이 시그마 대신에 S를 쓰셔도 돼요. S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나올 리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S가 의미하는 거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를 주든
표본 표준 편차를 주든 그냥 이 자리에 모표준 편차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얘들아? 모분산을 크기로 뭐 한다? 나눈다고 했고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운다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보면 표준 표본 편차가 만약에 5다라고 줬으면 이 자리 자체에 5를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얘가 이 위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모표준 편차 아니면 표본 평균에 뭐를 써야 된다? 표준 편차.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이 자리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이 실내 구간 구할 때만. 거기 보면 왜 그런지 나와 있는데 그냥 뭐 n이 충분히 크면은 거기 있죠 여기 네모 박스에 이 밑에 두 번째 세모의 1번 이 두 번째 세모 있죠 1번 세모는 보충학습 1첨도 돼 있고 찾았죠? 2번 세모의 1번은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모집단에 대한 걸 안 주기 때문에 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원래 누구 자리지만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본 평균 자리지만 이 시그마 자리에는 뭐를 써도 된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를 쓰든 S를 쓰든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거. 됐죠?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고요. 그러면 신뢰도 99% 어떻게 될 거야, 얘들아?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확률이 0.9 9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니까 0.9 9가 되는 Z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58에서 2.58이에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얘만 2.58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만 뭘로 바뀌겠노? 2.58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 됐나요? 그래서 결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문제가 만약에 이 말의 의미는 확률이 얼마다? 0.95다. 그렇게 되는 애를 찾아봤더니 Z의 절대값이 뭐더라? 1.96보다 작거나 같더라.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가 아까 0.95더라. 얘를 준다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일정한 수를 뺄 건데 그게 신뢰상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고요. 또 이 값을 똑같이 뭐한 거? 더한 거.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신뢰도 99%는 믿을 만한 확률이 얼마나? 0.99다. 그래서 얘를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봤더니 2.58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2.58에서 2.58까지의 넓이가 0.99더라. 그럼 이때 모평균은 어떻게 된다? 신뢰 구간은 x바에서 신뢰 상수가 2.58이니까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자리인데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 대신에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더라.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실 거예요. 이게 실내 구간이라고 했잖아. 믿음이 가는 구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들아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그 구간의 길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실 거예요. 여기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얘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전체를 빼면 x바가 날아가죠. 날아가고 1.96 더하기 1.96이니까 몇 배가 된다? 얘의 2배. 2배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더라. 그럼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의 몇 배가 되겠노?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하나만 더 할게. 이것만 하고 이제 문제 풀면 끝나거든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말이 나오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를 구해달래.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죠.
누가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차는 항상 뭐 씌워줘야 돼 얘들아?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유도한 식소 객자 여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죠. 근데 차는 얘를 뭘로 표현해야 돼? 절대값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지울게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왜? 이거 절대값 풀면은 요거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얘랑 이거 사이니까.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죠. 그래서 저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둘이 바꿔서 쓰셔도 되고 상관없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항상 뭐 하나 작거나 같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여기는 똑같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뭐 하겠노? 걔보다 작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괜찮죠? 여기서 그리고 이 1.96이라는 실내 상수는 뭐 한다?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1.96 자리에는 확률이 0.95가 될 때 그 값을 쓰시는 거예요. 됐죠? 이까지 괜찮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게요. 이제 끝났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넘어가시면 되고 192쪽에 6번을 보실게요. 192쪽.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거 전구의 수명이구나.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추출했대. 표본을 뽑은 거지 몇 개? 100개. 그럼 n이 뭐겠노 얘들아? 100이겠지. 100개를 뽑았어요. 그때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대. 얘들아 그 평균은 뭐야? 100개의 평균이지. 표본 100개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인 거야. 그 100개의 평균이 얼마였다는 거야? 1000시간이었대요. 그 다음 그건 뭐야? 표준 편차가 50시간인 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인 거지.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거죠? 얘가 50시간이었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때 전구의 수명, 그러니까 이 전구의 수명의 평균 M에 대해서 구해달래. M이 뭔데? 모집당 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전체 수명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양 가는 거. 그리고 단 줬죠. 확률을 줬는데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얘가 0.95인 거고, 그 다음에 2.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인 거죠. 그래서 1번 신뢰도 몇 퍼센트 얘들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믿을 만한 구간이다. 95% 어떻게 구한다? 외워보자. 어떻게 뭐였지 얘들아? X바에서 뺐지? 신뢰 상수를 썼는데 95% 신뢰 상수는 누구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맞아? 저 식을 그냥 외우셔야 돼요. 통으로. 그다음 여기는 이거를 뭐 한 거? 더하기로 바꾼 거. 그래서 X바에서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제 주어진 힌트를 다 넣으시면 돼요. X바가 누구였죠 얘들아? 1000이었죠. 1.96에 n이 누구였죠? n이? 100이었죠? 내가 얘 대신에는 모표준 편차 대신에는 표본 표준 편차 써도 된다고 했잖아. 표본 표준 편차가 누구였죠? 50. 여기 50. M 여기도 똑같이 1000 더하기 1.96에 루트 100분의 50.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계산하기가 조금 그렇지. 이거 얘만 하면 1000에다가 루트 100이 얼만데 얘들아? 10이니까 10이랑 50 약분하면 얼마죠? 5니까 1.96 곱하기 뭐만 하면 돼? 5하면 5, 6, 30에 5, 9, 45에 48 9.8이잖아. 그러면 1000에서 9.8을 한번 빼고 1000에서 9.8을 한번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1000에서 9.8 더하면 1000 9.8이고요. 여기는 1000에서 9.8 빼면 얼마지 얘들아? 990.2죠. 990.2. 이해 안 가는 부분? 계산 맞나요? 맞죠. 이게 신뢰도 95% 신뢰 구간입니다. 됐죠? 99%는 안 할 거야. 왜?
1.96짜리에 그냥 뭐만 쓰면 돼 얘들아. 2.58 얘 자리에 2.58만 쓰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7번 어려운 거 있나? 없죠? 외우기만 하시면 되겠죠? 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다. 와 이거는 뭐 표준 편차 좋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의 전체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시그마가 10이라는 거 줬어. 모집 딴 거 좋네요. 그때 이 제품의 무게의 평균에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을 때 그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거였대. 그때 얘들아 이게 뭐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뭔데? 여기서 이거 뺀 게 신뢰 구간의 뭐죠? 거리.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 이거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인 거잖아. 그치? 그게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까지 안 가는 거. 그리고 여기 줬죠. 단 확률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은 95% 신뢰 구간에서 신뢰 상수 누구 쓰라는 거다? 1.96 쓰라는 거다. 됐나요? 신뢰 구간의 길이 어딨죠? 신뢰 이거였네. 맞죠? 2배 곱하기 이거 그대로 2배 곱하기 1.96에 루트 n인데 n이 얼마죠? 그걸 구하는 게 문제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누구죠? 시그마? 10. 이거 푸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양변 1.4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1.4 나누면 1이고 1.4 나누면 여기 1.4예요. 1.4의 제곱이 1.96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14에 2 곱하면 28이죠. 그래서 루트 n분의 28이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주실 거예요. 얘 역수는 그대로 1이고 바뀌실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루트 n이 양변에 28 곱하면 이거니까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8제곱은 784니까 표본이 최소 몇 개 있어야 된다? 784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 되시겠죠. 괜찮은? 넘어가실게요. 8번. 8번을 보시면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 또 모표준 편차 좋네. 모표준 편차가 0.4라는 거고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거고요. 이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했잖아. 모평균과 표본평균 뭐 대문자 쓰셔도 되고 소문자 쓰셔도 되고 표본평균의 차잖아. 차는 이거 아닌가요? 차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리고 조점 확률이 이것도 1.96이래. 그러면 신뢰 상수에 또 누구를 써야 된다 우리? 1.96을 쓰시면 되겠죠. 아까 다 해놨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항상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써볼게 다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항상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n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를 구해달라 했거든. 시그마는 누구죠? 0.4죠.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그건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값은 뭐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항상 0.0.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항상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안다는 부분. 그래서 나는 얘만 푸시면 돼. 요거. 괜찮죠? 양변에 100을 곱할게. 100 곱하면 이거 2칸 뒤로 가고 얘도 몇 칸? 2칸 뒤로 가면 196에 루트 n분의 얼마? 0.4고 여기는 100 곱하면 얼마다? 1이죠. 또 10 곱할까? 10 곱하면 얘는 196 곱하기 얼마고? 4의 루트 n이고 10 곱하면 얼마죠 여기는? 10이죠. 그래서 나는 또 역수 취하고 싶은 거라.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뭐 할 거다? 바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수치 있으니까 10분의 그래서 얘를 양변에 곱하실 거예요. 그러면 루트 n이고 곱하면 10분의 뭐가 되겠노? 196 곱하기 4가 되시겠죠?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위에 거 계산하면 196에 4 곱하면 4, 6, 24 4, 9, 36에 38 10분의 784거든? 10분의 784는 뭐다? 78.4죠? 근데 양변 뭐 해야 돼? 제곱 78.4를 두 번 곱하셔야 돼요. 그건 해보시면 저렇게 나온대. 6146.56이래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최소 뭘로 해야 돼? 6147로 하셔야 되겠죠. 6.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혹시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 너희 뭐만 알면 돼? 이 단어는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얘 의미 여기 실내 상수가 주어지는 걸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 꺼줘. 여기까지